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야손입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밤 12시가 좀 넘어서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누웠다가 요즘 이제 이게 주식 시장을 이렇게 보면,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보면 목표가라는 것, 적정가라는 것, 이런 걸 가지고 이 주가에 대해 가지고 나오는 그런 영상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카카오라는 이런 종목군들이 사상 최고가를 지금 달리고 있다 보니까 카카오에 대한 목표가, 적정가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에서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이 주식에 입문한 이런 투자자분들이 목표가나 이 적정가라는 이 수치가 어떤 것을 유출을 해가지고 나오는 것이고, 이런 어떤 목표가라는 것들이 이 일반 투자자들에게 얼마만큼 지대한 그런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이거는 도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지금 늦은 밤이지만 제가 잠시 마이크를 좀 잡았습니다. 다소 밤이 늦다 보니까 제가 좀 목소리를 크게 할 수가 없고, 또 짧은 시간에 간략하게 요약만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먼저 우리 이 구독자님들에게 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이게 목표가, 적정가,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먼저 이 얘기를 하기 이전에요, 우리는 인간이라는 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주식 투자라는 것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래의 시간표를 알아맞추는 게임이 바로 주식 투자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는 우리 자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는 한계되어 있는 한계의 영역에서 살고 있는 게 우리 존재이거든요. 실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주가 하나가 앞으로 상승을 할 것인지 하락을 할 것인지도 알아맞추기가 힘든 가운데서 이 종목이 상승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얼마까지 상승을 한다는 것을 알아맞는다는 것은 그거는 사실은 모순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가가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그나마 이거를 알아맞출 수 있다는 것도, 과거에 우리가 그동안에 겪어왔던 경험들,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산출해 내었는 이 확률이라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실수와 성공의 어떤 그런 확률을 따지면서 알아맞출 수 있는,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 영역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이 목표가가 나왔다, 적정가가 나왔다, 이런 것 자체, 특히 증권사에서 보면은 많이 이 보고서에서 보면은 쏟아져 나오는 것들이 각각 주가에 대한 어떤 적정가와 목표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적정가라든지 목표가가 대부분 보면은 그 기업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어떤 추정치, 그 다음에 재무가치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조합해 가지고 최소한의 한계에서의 어떤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이것 자체가 유동성이 많고요, 조금이라도 그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목표가를 상향 조절해 버리고, 주가가 지지선 이탈해 버리면 하향 조절해 버리는 이런 어떤 굉장히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일반 투자자들이 그 목표가라는 이런 거를 가지고 주가에 대해서 어떤 매도의 시점을 잡는 이런 이 어떤 관점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굉장히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간과해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10만 원짜리 종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15만 원까지 갔단 말이죠. 그런데 증권사 보고서에서는 이 종목이 30만 원 목표가를 제시하고 40만 원 목표가를 제시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종목이 15만 원에서 만약에 다시 14만 원, 13만 원으로 떨어져 가지고 결론적으로 이 종목이 10만 원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목표가가 30만 원을 제시하고 다른 증권사에서는 50만 원을 제시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사물의 객관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유연한 대응의 능력을 가져가야 되는데, 황당한 이런 목표가나 제시가 때문에 거기에서의 어떤 상황의 전개를 대처롭게 이어가지 못하는 함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축구 경기 좋아하시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할 때 A라는 팀이 있고 B라는 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A팀하고 B팀이 과연 어느 팀이 몇 대 몇으로 이길 것인가? 자, 이거를 목표가를 산정을 하라, 적정가를 산정을 해봐라. 그러면 A팀에 대한 분석을 하겠죠. 11명의 선수와 이 팀의 어떤 승률이라든지 이런 거를 분석을 하고, B팀도 마찬가지로 11명의 선수와 이 팀의 어떤 전략적인 그런 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 팀과 이 팀이 이게 붙었을 때 A팀이 B팀을 3대 0으로 이긴다라는 그게 목표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축구를 딱 봤을 때
정확하게 3대 0으로 이기는 경우가 몇 번 나오겠습니까? 심지어 A팀하고 B팀이 시합을 했는데 전반전에 A팀이 3점을 넣고 B팀이 1점을 넣어가지고 3대 1이라는 스코어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후반전 경기가 끝났을 때 목표가를 산정을 하라면 3대 1이니까 6대 2로 목표가를 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경기가 후반전에 6대 2로 끝날 확률이 몇 프로가 되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많은 이 주식의 전문가들, 뭐 증권사에서 보고하는 이런 어떤 목표가나 산정가들이 그 예상대로 맞아가지고 이 어떤 결과로 나왔는 것이 과연 몇 %인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맞지 않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아시고, 뭐 당장에 뭐 카카오가 지금 앞으로 얼마가 가겠느냐, 목표가가 어느 정도로 가겠느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수치적인 부분을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알고 싶어 하는 그런 이 어떤 욕구는 있지만 그것 자체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결국 주식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어떤 세력이라는 그런 존재가 반드시 거기에 개입이 돼 가지고 이 수급 주체 세력이 그들이 의도하는 대로 주가의 어떤 그 행보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엿장수가 1시간에 가위질을 몇 번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엿장수가 1시간에 가위질을 몇 번 하는 거는 그거는 엿장수 마음이거든요. 엿장수가 가위질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일단 엿을 팔기 위해서 가위질을 하고 있다는 것만 우리가 알고 있을 뿐이지, 그 엿장수가 가위질을 1시간에 몇 번을 하는 것, 그거는 엿장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수급 주체 세력의 의중에 따라 가지고 주가의 가격은 얼마든지 더 갈 수도 있고 적게 갈 수도 있는 것이지, 우리가 감히 그 세력의 어떤 그런 영역을 뛰어넘어 가지고 목표가를 산정하고 제출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목을 하나를 선정을 하고 들어갈 때에는 그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이라든지 그 기업의 어떤 재무적인 가치, 실적 성장 추이라든지 현재 시장에 있는 어떤 패션의 중심에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느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상황과 매수의 어떤 적기는 고저의 낮음을 통해 갖고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지만, 그 종목에 일단 우리가 편입을 하고 수익이 발생이 되어진 그런 가운데에서는 목표가나 뭐 적정가 이런 어떤 개념을 뛰어넘어 가지고 수급적인 어떤 이 구조에서만 이 종목을 해석을 하고, 결국은 주포 세력들이 여기에 개입이 돼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렸다면은 이 수급 주체 세력의 이탈 여부에 따른 어떤 수급적인 변이, 징후들 이런 거를 파악하면서 간략하고 단조롭지만 이런 어떤 정확한 수급적인 팩트를 가지고 여기에 접근을 해 가지고 매도의 시점을 잡아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세상은 그걸 원하지 않죠. 항상 이 세상이라는 것은 최고 바닥에서 사야 되고 최고 고점에서 팔아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우리들에게 이 어떤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조건 고점에서 팔아야 되고 저점에서 사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세상은 느림보다가는 빠름이라는 것, 조급함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에서부터 우리가 이 의식에 말려들게 되면 정작 사물에 대한 어떤 흐름이 보여지지 않고 여기에 관여되어 있는 심리의 교차라든지 절충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 수급 주체 세력의 어떤 주가에 대한 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좀 인식을 하시고, 여기에 따른 내가 그 추이에 대한 어떤 흐름들을 보면서 완만한 그런 어떤 패턴의 조율을 가져가면서 이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 이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주식 투자는요, 매도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내가 100% 수익이 났는데 이 종목이 매도에 대해서 고민이 생긴다는 것은 욕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200%, 300%의 수익을 더 챙기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이 고민이 생겨지고 매도가 어려워지고 그런 것이거든요. 아니, 내가 종목을 하나 들어갔는데 50%의 수익이 발생하고 100%의 수익이 발생을 했으면 오늘이라도 이걸 100%를 차익 실현을 하고 현금화를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판 그 종목을 산 다른 사람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도 내가 판 그 주식에 대해서 일정분의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유와 배품, 이런 어떤 이 선함을 흘려보낼 때 내 마음에서의 어떤 자유함과 그런 어떤 여유로움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 세상은 내가 딱 팔고 내가 판 그 종목을 사는 사람은 무조건 손실을 봐야 된다. 꼭지에서 사야 된다. 최하 바닥에서 사야 된다.
이런 것들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가 고달퍼지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최소한 목표가에 대한 적정가라는 것 자체에 대한 그 왜곡 뒤에 가려져 있는 그 진실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주식은 수급적인 추이에서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의 심리적인 절충에 의해서 움직이고, 여기에는 반드시 세력이라는 존재가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력의 어떤 보폭에 대한 그런 의중에 내가 어떤 시각을 고정하고 그 행보를 파악하려는 그런 노력을 가져갈 때 주식 투자는 더 단조로워지고 쉬워지고 재미도 있어지고 한 게 더 있습니다. 결과까지 좋은 흐름을 타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회원님들이 꼭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밤이지만 여러분들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제 영상이 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또 한 개 더 있습니다. 알람까지 설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